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되며 사망자 또한 늘어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진화의 전환점이 될 비는 내일 전국에 내릴 예정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 유해한 가스 등이 대기 중에 퍼지고 있어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6명, 경상 13명 등 총 19명으로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주택과 공장, 문화재 등 209곳이 불탔고 2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은 6개 지역, 17,534헥타르로 이 가운데 경북 의성과 안동 피해 지역이 15,0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경남 산청에 산불이 난 지 엿새째입니다. 당국이 밤샘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에 오히려 진화율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새벽 5시 기준으로 산불과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까지 200m가 남아 산불이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산불 현장에서 임형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산청 산불 통합지휘본부 인근의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입니다. 불길이 거의 잡혔는데 다시 살아난 불길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국립공원 지리산과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중산리와는 직선거리로 4.1km, 천안봉까지는 직선으로 8.9km입니다. 거리는 꽤 떨어져 있지만 강풍을 타고 불티가 1km 이상 갈 수 있는 비화 현상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경계 지점까지는 불과 500에서 6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여 국립공원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산림당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이 지리산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불 지연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와 함께 주불을 잡기 위해 산림당국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화율은 저녁 8시 기준 87%, 전체 불길은 58km로 7.5km 구간의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하동으로 번지면서 산불 영향 구역은 1,615헥타르에 달합니다. 주불을 잡는 것 외에도 소방차를 마을마다 배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가에 불이 내려오면 재산 피해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방차들이 마을마다 다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호스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오는 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좀처럼 주불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산에는 낙엽층이 많이 쌓여 진화의 어려움도 크고 하층부의 불씨까지 완전히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비가 와야 하는데 비 소식은 목요일인 상황이라 산림당국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방송통신 장애가 일어나자 정부가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 등과 협력해 복구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젯밤 10시 27분부터 경북 울진군 지역에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KT의 무선통신 시설을 대신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 로밍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SK텔레콤 측은 산불 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회선을 이용해 2시간 뒤인 오늘 새벽 0시 28분부터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북 의성, 안동 등에서 일어난 방송통신 장애는 산불로 인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이 전력을 차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진화 상황에 맞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일어난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하자 어제 저녁부터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의성 지역 산 정상 곳곳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열기둥이 포착됐습니다. 또 나무 상단부로만 불이 붙어 빠르게 번지는 수관화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온의 강풍까지 더해진 의성 산불 현장. 산 곳곳에서 빨갛고 하얀 열기둥이 마치 굴뚝처럼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늘은 이내 영화 속 재해 현장처럼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곳곳에 만들어진 열기둥은 마치 불회오리를 연상케 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더해지자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상승 기류를 강하게 형성한 겁니다. 이는 곧 불티가 강풍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됩니다. 또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나무 상단부로만 빠르게 불이 번지는 현상, 즉 수관화도 포착됐습니다. 비화 현상 전에 발생하는 게 그 열기둥이에요. 열기둥이 형성되면서 상승유래 형성이 되면서 솔방울들이나 장가지들을 불이 붙은 다 가지고 올라가요. 이때 이제 바람이 불면은 1km, 2km 날아가는 거예요. 의성 지역에서는 불티가 바람을 타고 지역 경계선을 넘어가며 산불이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강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성 등 영남 산불 지역에서 비화를 만드는 열기둥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강풍과 건조, 고온의 삼중고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는 내일 내릴 전망인데 산불 확산을 막을 오아시스 같은 단비가 될지 아니면 역부족일지 비의 양이 관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 산불이 동시다발 대형화한 건 강풍과 건조, 고온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최악의 삼박자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 북부에 있던 저기압이 북한을 지났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는 비는커녕 강한 바람만 안겼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는 가운데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날 때마다 그 간격이 좁아 강한 서풍이 우리나라에 형성됐습니다. 해안가에만 내려졌던 강풍특보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어제 한때 예산 원효봉에는 초속 32.7m의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충청과 전북 곳곳에서는 3월 기준 순간풍속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에서도 초속 13에서 15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해진 서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 건조특보도 확대됐습니다. 기온도 그제보다 올라 제주 구좌읍은 여름이 온 듯 무려 30도를 넘었고 남부는 역대 3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아줄 비가 절실한 상황. 다행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27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불 지역인 경북 의성에는 5mm가량, 영남 내륙에는 5에서 10mm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습도를 높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는 등 전국의 공기를 악화시킨 황사와 스모그도 내일 내리는 비와 함께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 조심! 온다!
경북 의성 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의 가은루와 연수전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커지자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성 고운사에 있는 가은루입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지어진 사찰 누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집니다. 조선 중후기 누각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줘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왕실의 중요 문서인 어첩 등을 보관하기 위해 조선 영조 때 지어진 연수전입니다.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 왕실의 건축물이 사찰에 세워진 희소성 때문에 지난 2020년 역시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두 건축물 모두 의성 산불로 인해 고운사 대웅전 등과 함께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은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은루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고운사에 있던 보물 석조의 자상 등은 안동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 사이에 창건돼 조선 영조 때 중건된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경남 산청 산불로 인해 900년 된 하동 도양리 은행나무와 정선 산불로 백운산 칠종려 등이 불에 타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국가유산 재난 단계 심각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사전 점검과 함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가 추진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인근 안동 일대로 번지면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전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저녁 7시 기준 하회마을 8km 주변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이 대기하고 있고 민속유산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류성룡으로 잘 알려진 풍산 류씨가 모여 사는 시종마을인 하회마을은 민속과 유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회마을 근처 병산서원 역시 세계유산 2관왕에 오른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국가유산청은 병산서원 현판 등을 세계 유교박물관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 산불에서 일반 공무원 등이 산불을 끄다 변을 당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는 데다 규모도 점점 커지면서 전문 진화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장비를 갖춘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산을 오릅니다. 불길을 따라 진화 작업에 열중하다가도 바람이 바뀌면 위험성을 판단해 재빨리 위치를 변경합니다.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입니다. 산불을 끄는데 특화된 장비와 전문 훈련을 받아 가장 어려운 현장에 투입됩니다. 여기 골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지금 저희 바람은 남서풍으로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두 개의 바람이 합쳐지면서 화세가 우측편 화세랑 좌측 화세가 합쳐지면서 이게 굴뚝 현상이라고 합니다. 굴뚝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울진 산불 등 대형 산불을 수차례 겪은 경상북도에는 전국 최초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만들어졌는데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60명의 전담 인력과 특화 장비를 배치하자 산불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짧아졌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이 고립돼 숨졌는데 이들은 행정공무원이거나 기간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상진화대원들의 70%는 기초지자체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이라고 해서 5개월 계약직으로 모집을 해서 지방 소멸 문제로 인구가 없어서 이분들을 편성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지에서 나는 불과 특성이 다른 만큼 산불 진화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에 9년 동안 9,7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을 통합 관리하는 연구개발 지원 제도로 석사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29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총괄위는 또 연구생활 장려금과 함께 지난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에는 2028년까지 5,05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서선옥 교수가 양자중력 이론에 관한 연구로 2025년 프론티어 과학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프론티어 과학상은 국제기초과학대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중요한 성과를 이룬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저널 오브 하이 에너지 피직스에 발표한 상대 엔트로피는 벌크 상대 엔트로피와 동등하다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논문은 장 이론에서의 상대 엔트로피와 이중적 관계에 있는 중력 이론에서의 상대 엔트로피가 동등하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양자중력 분야에서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됐습니다. 천연 또는 합성 고분자를 이용해 만드는 껌을 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에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껌 5개와 천연껌 5개를 씹게 한 다음 타액 샘플을 채취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속도와 양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껌 1g당 평균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껌에서는 1g당 최대 63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됐습니다. 또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은 껌을 씹은 후 처음 2분 이내에, 전체 미세 플라스틱의 94%가 껌을 씹은 후 8분 안에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은 타액 속 효소 때문이 아니라 껌을 씹을 때의 강한 마모성 때문이라며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려면 한 조각을 오래 씹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의 등록 시한이 속속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와 학교 측이 이번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공개 서신을 통해 거듭 의대생과 학부모 설득에 나섰습니다. 학업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부득이한 개인 사유가 아니면 휴학계를 반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후엔 모든 결정이 통제를 벗어나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학 측에 따른 제적을 경고한 건데 먼저 등록이 끝난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미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절반가량 돌아온 연세대와 달리 전남대는 복귀 학생이 소수에 그치는 등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각에선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다며 정부와 학교 측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확실하게 한 게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적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제적을 하고 아니면은 제적당하기 싫으면 복귀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휴학 불허해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제적 조치가 초래할 후폭풍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상으로 지목된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를 계획하는 등 의료계를 향한 압박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들이 재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본인의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업 거부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 몫이지만 리스트 작성과 공유, 무분별한 마녀 사냥 등이 이어지면서 온전한 자유의지로 복귀 선택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학생들 명의로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대형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 이미 사고 조짐이 보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지점 아래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터널 공사와 상수도관 누수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름 20m, 깊이 18m에 달하는 초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현장. 주변 도로에는 군데군데 금이가 있고 깊숙한 틈이 생긴 곳도 보입니다. 근처 주유소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는 도로변 빗물바지 주변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밭에 갔다 오시다가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가서 보고 구청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은 오후 4시 반쯤부터 1시간 동안 보수공사를 벌였는데 고작 1시간여 만에 바로 주변에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수공사를 한 곳은 무너지지 않고 주변 다른 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땅꺼짐의 경우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변에서 땅 갈라짐이나 침하가 보일 경우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땅 갈라짐 조짐이 있었거든. 전조 현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저앉은 그 보수공사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사고 지점 아래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을 위해 터널을 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의 영향과 상수도관 파열이 겹치며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사를 하면 물을 퍼내잖아요. 지하수를. 흙과 흙 사이에 들어있는 채워져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공간만큼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지하철 공사와 땅꺼짐 사이 연관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서울시는 사고 당시 공사장 쪽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진술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에 터널 내에 부착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사고 지점하고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진출합니다. 웨이모는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며 승객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웨이모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워싱턴 DC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피닉스에서 운영 중이며 우버와 협력을 통해 오스틴 등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웨이모의 워싱턴 DC 진출 발표는 최대 라이벌로 예상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올해 출시를 앞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3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